제1부 왕의 마지막 길 조선 왕릉의 시작.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의 궁궐을 걸었고 종묘와 사직단에서 조선 왕실의 정신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왕에게는 마지막 여정이 있었습니다. 왕은 평생 궁궐에서 나라를 다스렸지만 생을 마감한 뒤에는 다시는 궁궐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숲과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언덕에서 영원한 안식을 맞이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조선 왕릉입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일대에는 지금도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왕릉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왕들의 마지막 안식처를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조선 왕릉이란 무엇인가? 조선 왕릉은 조선 왕과 왕비, 그리고 대한제국 황제와 황후가 묻힌 무덤입니다. 조선은 1392년 건국부터 1910년 대한제국이 막을 내릴 때까지 약 52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조성된 왕릉은 모두 40기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조선의 왕과 왕비뿐 아니라 대한제국의 황제와 황후의 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들 왕릉은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남아있으며 2009년에는 조선 왕릉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세계는 조선 왕릉을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자연과 건축, 유교 사상이 조화를 이룬 독창적인 문화유산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도심이 아니라 산속에 만들었을까? 조선 왕릉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된 의문을 갖습니다. 왜 왕릉은 산속에 있을까? 경복궁이나 창덕궁처럼 도심 가까이에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풍수지리에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뒤에도 좋은 기운이 후손에게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릉은 산줄기의 흐름과 물길, 햇빛과 바람, 주변 지형을 모두 고려하여 자리를 정했습니다. 뒤에는 든든한 주산이 있고 앞에는 시야가 트인 평지가 있으며 좌우에는 산이 감싸는 지형을 가장 이상적인 명당으로 여겼습니다. 왕릉은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또 하나의 궁궐이었던 것입니다. 왕릉을 정하는 사람들. 왕이 세상을 떠나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능지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풍수 전문가와 대신 예조 관리들이 함께 전국을 답사했습니다. 후보지가 정해지면 지형과 배수, 토양과 방향, 주변 산세를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왕릉은 한번 조성하면 수백 년 동안 그대로 남기 때문에 자리 선정은 국가적인 중대사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왕릉의 후보지를 둘러싸고 대신들이 수개월 동안 논쟁을 벌인 기록도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왕릉은 왜 모두 비슷하게 생겼을까? 조선 왕릉을 여러 곳 방문해 보면 구조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이 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누구든 시대가 언제든 왕릉의 기본 구조는 일정한 원칙을 따랐습니다. 능으로 들어가는 길, 제사를 올리는 공간, 홍살문, 정자각, 그리고 봉분까지 모두 정해진 질서에 따라 배치되었습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같은 예법을 따르는 것이 조선의 원칙이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왜 함께 묻히기도 하고 따로 묻히기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조선 왕릉을 보면 어떤 능은 왕과 왕비가 함께 묻혀 있고 어떤 능은 서로 다른 봉분에 나란히 자리합니다. 심지어 왕과 왕비가 서로 다른 지역에 안장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왕비의 사망 시기와 정치적 상황, 능의 공간, 그리고 예법이 모두 달랐기 때문입니다. 왕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왕비가 오래 생존하면 훗날 왕 곁에 함께 묻히기도 했고 지형이나 풍수 등의 이유로 별도의 능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식은 다음 편에서 왕릉의 구조를 설명하며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왕릉은 살아있는 숲이었다. 조선은 왕릉 주변의 숲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함부로 나무를 베는 것이 금지되었고 사냥이나 농사도 제한되었습니다. 덕분에 왕릉 주변에는 수백 년 동안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었습니다. 오늘날 조선 왕릉을 찾으면 울창한 소나무 숲과 참나무 숲을 만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왕릉은 역사 유적이면서 동시에 귀중한 자연 유산이기도 합니다.
조선 왕릉이 특별한 이유. 세계에는 왕들의 무덤이 많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명나라 황릉, 인도의 타지마할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조선 왕릉은 조금 다릅니다. 거대한 규모보다 자연과의 조화를 선택했고 화려함보다 절제된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왕이 죽은 뒤에도 자연 속으로 돌아간다는 철학은 조선 왕릉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다음 이야기. 왕릉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붉은 문 하나가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왜 왕릉에는 반드시 홍살문이 있을까요? 정자각은 어떤 역할을 했으며 봉분 앞에 서 있는 문인석과 무인석, 성마와 석양, 석호는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음 제2부에서는 조선 왕릉의 구조와 성물 하나하나에 담긴 상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2부. 왕릉의 구조와 성물에 숨겨진 상징. 조선 왕릉을 찾으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봉분이 아닙니다. 붉은 창살 모양의 문 하나가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숲길을 따라 조금 더 걸으면 기와를 얹은 작은 건물 하나가 나타나고 언덕 위에는 둥근 봉분과 수많은 돌조각들이 왕을 호위하듯 둘러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무덤처럼 보이지만 사실 왕릉의 모든 시설은 엄격한 유교 예법과 깊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 왕릉의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홍살문, 신성한 공간의 시작. 왕릉의 입구에는 홍살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붉은 기둥 위에 창살 모양의 나무를 세운 이 문은 일반적인 출입문이 아닙니다. 이 문을 지나면 속세를 떠나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홍살문 안쪽에서는 큰 소리를 내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삼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종묘와 향교, 서원에서도 홍살문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모두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도와 향로. 홍살문을 지나면 돌길이 길게 이어집니다. 이 길을 참도라고 합니다. 참도는 다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조금 높은 길은 신도입니다. 왕과 왕비의 혼령이 다니는 길입니다. 조금 낮은 길은 어도입니다. 왕이 제사를 올리기 위해 걸었던 길입니다. 조선에서는 살아있는 왕도 신이 다니는 길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상을 최고의 존재로 존중한 유교적 예법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관람객도 이러한 의미를 알고 길을 걸으면 왕릉이 훨씬 다르게 느껴집니다. 정자각, 제사의 중심. 참도를 따라 올라가면 정자각이 나타납니다.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한자의 자 모양과 비슷해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정자각은 왕과 왕비에게 제사를 올리는 장소입니다. 조선의 왕들은 정기적으로 이곳을 찾아 선왕에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제사가 없는 날에는 비어있는 공간이지만 제례가 시작되면 왕과 제관들이 정해진 자리에 서서 엄숙하게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왕릉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봉분, 왕이 잠든 곳. 정자각 뒤편 언덕에는 둥근 흙무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분입니다. 봉분 아래에는 왕이나 왕비의 관이 안치된 석실이 있습니다. 조선은 화려한 지하 궁전을 만들기보다 자연스럽게 흙을 덮어 봉분을 조성했습니다. 겉으로는 소박해 보이지만 내부는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져 수백 년 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봉분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조선의 철학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병풍석과 난간석. 봉분을 자세히 보면 둘레를 따라 돌이 둘러져 있습니다. 이것이 병풍석입니다. 병풍석에는 12지신상이나 구름무늬 같은 조각이 새겨진 경우도 있습니다. 병풍처럼 봉분을 감싸 왕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에는 난간석이 설치됩니다. 난간석은 봉분의 경계를 나타내는 동시에 신성한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문인석과 무인석. 봉분 앞에는 사람 모양의 큰 돌조각들이 서 있습니다. 학자의 모습을 한 것이 문인석입니다. 관복을 입고 두 손을 모은 모습으로 왕 곁에서 학문과 예를 상징합니다. 그 옆에는 갑옷을 입은 무인석이 서 있습니다. 무인석은 왕을 호위하는 장군을 상징합니다. 문과 무, 학문과 국방이 함께 왕을 지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마와 석양, 석호.
문인석과 무인석 주변에는 여러 동물 석상이 놓여 있습니다. 석마는 왕이 타던 말을 상징합니다. 왕이 사후에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석양은 온순함과 평화를 상징하며 왕릉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석호 즉 도로랑이는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수호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양과 호랑이를 함께 배치한 것은 부드러움과 강인함의 조화를 상징하는 조선만의 독특한 전통입니다. 혼유석과 장명등. 봉분 앞 중앙에는 넓은 돌판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혼유석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왕과 왕비의 혼이 이 돌 위에 내려와 쉬고 머문다고 믿었습니다. 혼유석 앞에는 장명등이 세워집니다. 장명등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항상 불을 밝혀두었던 것은 아니지만 왕의 영혼을 밝게 비춘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왕릉은 하나의 완성된 예술작품. 조선 왕릉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건축과 조각, 조경과 풍수, 유교 철학과 자연관이 하나로 어우러진 종합 예술입니다. 홍살문에서 시작해 참도, 정자각, 봉분, 그리고 성물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우연히 놓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시설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배치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완성도는 조선 왕릉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 이야기. 조선에는 모두 40기의 왕릉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오래된 왕릉은 어디일까요? 가장 규모가 큰 왕릉은 무엇이며 동구릉과 서울릉, 선정릉, 홍유릉은 각각 어떤 역사를 품고 있을까요? 또한 왕과 왕비가 함께 묻힌 합장릉, 나란히 조성된 쌍릉, 서로 떨어져 있는 동원 이강릉 등 다양한 왕릉의 형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제3부에서는 조선 왕릉의 대표적인 능들을 따라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여행해 보겠습니다.